네,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입니다. 국정감사 시작한 지 5시간 반 만에 처음 발언권을 얻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법원의 예산 집행과 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좀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업무 추진비를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를 김영식 카드가 아니라 50여 장의 공용 카드를 놓고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법원장이 어디 가서 업무 추진비를 쓰시건 다른 대법관 혹은 이 법원행정처의 처장, 실국장들이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때 그때 그 50여 장의 카드 중에 아무거나 갖고 나가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업무 추진비를 누가 얼마 어디서 썼는지 자료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이거 대단히 잘못됐다고 사실과 생각합니다. 다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는 카드 저희가 법원 측에서 들은 대답은 그런데 만약에 다르다면 알려주시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업무 추진비는 공개가 원칙이며 당연히 국회의 감시 대상인데 예. 저희가 알아봤더니 그런 식으로 공용 카드를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법관 A 혹은 법원행정처 어떤 실장이 업무 추진비를 어디서 얼마 썼는지 자료가 원칙적으로 없다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 대단히 잡음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에서 2018년 8월 13일 날 대법원 행정처 퇴직자의 243억 입찰 특혜 의혹이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보셨죠? 네, 보습니다. 그 기사가 난 다음에 전산정보관리국 과장이 여러 업체로부터 접대, 해외여행 등의 금품 수수를 하고 이파피루스 또 유세스 파트너스 등 여러 업체의 입찰에 도움을 주었다는 투서가 8월 17일 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맞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9월 6일 날 이것은 이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한 달이 지나서 감사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감사 결과가 어떻습니까? 감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다음 주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마무리 단계에 있다니까 제가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명명백백히 밝혀서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책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징계 처분과 수사 의뢰도 다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저기 드림 ICT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2008년도에 대법원이 법원행정처 출신 공무원이 설립한 회사에서 거래한 것을 지적을 받자 2009년도부터 업체를 변경해서 법원행정처 출신 공무원의 부인이 설립한 회사와 거래했다는 내용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드림 ICT와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대법원이 드림 ICT와 직접 계약한 전자법정 사업들입니다. 그것을 보면 저희는 경향신문보다는 기간을 줄여서 했기 때문에 108억 원 정도의 거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이 업체가 여러 가지 조건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입장이시죠? 2008년도에 국회 지적에 따라 예. 다 그 조달청에 다 의뢰해가지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면 저희가 이제 이 전자법정 사업을 실시해가지고 처음에 사업을 하는 것은 드림 ICT랑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그 후에 유지보수 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지보수 계약은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많아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 좀 바꿔주세요. 이 유지보수 업체로 선정된 업체들은 각종 법원 정보 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011년도에 삼성 SDS, 2012년도부터 14년까지 현대 디지털코, 그리고 2015년부터 지금까지 로지시스라는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자법정과 관련된 사업은 하나도 남김없이 이렇게 원청업체가 계속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드림 ICT에서 담당을 한다는 겁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아마 전자법정을 드림 ICT에서 구축했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맡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만 유지보수는 법원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로지시스에서 일단 해가지고 법원에 오면 법원은 법원에서 승인을 합니다. 그런 법원에서 식으로 승인을 해서 제가 그 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좀 보여주세요. 이것이 2014년 12월 31일에 만들어진 서류고 이것이 나중에 법원의 승인을 받았는데요.
원청업체 그의 계약 금액은 358억인데 그 중에 9억 2천만 원이 하도급되는 사업 부분이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이 9억 2천만 원이 그대로 드림 ICT의 이 100%로 하도급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원청업체가 있고 하청업체가 있는데 하청업체로는 항상 드림 ICT가 들어가고 원청업체가 계속 바뀌더라도 드림 ICT는 하청금액에 그러니까 법원에 얘기한 하청금액에서 원청업체는 전혀 이문을 남기지 않은 채 100%를 받는 겁니다. 이런 사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조금 전에 소식은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저 하도급 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보면 인건비 산정도 그냥 인건비를 상정하지 않고 인건비 지급 비율, 소프트웨어 월 노임 단가의 121%를 지급해 줍니다. 말하자면 원청업체에서 이 전자법정 그 유지 보수에 관해서는 드림 ICT를 끼지 않고는 이 원청업체가 법원과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드림 ICT에는 100% 이것을 그 보장을 해줍니다. 우리 사회에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갑을 관계가 문제가 되고 원청업체가 너무 많이 이문을 남겨서 하청업체들이 고생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사례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원청업체가 계속 바뀌어서도 이 하청업체인 드림 ICT에 법원에서 금옥수를 주는 돈을 100% 주지 않으면 원청업체들이 유지보수 계약을 법원이랑 못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 계약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검사라면 저는 여러 사람한테 이것을 가지고 추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나. 법원에서 누군가 뒤를 봐주지 않으면 드림 ICT의 뒤를 봐주는 사람이 없다면 원청업체에서 이렇게 법원에서 다시 한번 좀 철저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예, 전자법정이란 것은 우리 법원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법용성이 없어서 다른 기업들이 참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은 좀 의문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사에 철저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 의문 처장님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 여러 가지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문제는 그 하청 문제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예, 한번 조금 회의 전에 잠시 듣긴 했는데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단단히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처장님 공보관실 운영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그 정리를 하면 2015년에 공보관실 운영비로 배정된 것이 3억 5천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의 현금으로 찾아서 그 중에 2억 7천만 원이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일선 법원장들에게 배포됐다는 것이죠. 네, 80%. 예, 80%가 그렇습니다. 그 80%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또 수사도 진행 중이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드리고 나머지 20%가 어떻게 됐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2016년에 감사원은 국회, 대법원 등 8개 기관 재무감사 감사 결과를 공개하는데요. 이 중에 그 법원행정처가 2개 항목에 걸쳐서 주의 항목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법원행정처는 2015년 세출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급 법원 아마 공보관실일 텐데 공보관실 운영을 사유로 기타 운영비 예산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다. 그런데 위 간서는 기타 운영비 예산 중 2억 7,200만 원만 각급 법원에 배정하고 여기 80% 배정한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7,800만 원은 위 관서 무슨 실에 배정하였다. 그리고 무슨 실에 배정한 위 예산에서 법원행정처 누구누구 등 9명에게 매월 각각 적게는 4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2015년 1월부터 2016년 2월 말 현재까지 기타 운영비 예산계 9,100만 원을 예산 집행 관련 지침에 위배되게 집행하였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존경하는 김도읍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그 각급 법원장들이 받은 것은 정액 지급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법원행정처가 배정받은 돈을 보면 이것 좀 띄워주세요. 당시 법원행정처의 차장, 기획조정실장, 공보관, 사법지원실장, 사법정책실장 등이
14개월에 걸쳐서 네. 매월 100만 원 내지 70만 원, 50만 원, 40만 원씩 14개월간 받았습니다. 이건 정액 지급 아닙니까? 예, 그것은 그것을 감사원에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원래 공복이라는 것은 비용이 발생할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예. 고정적으로 지급했으니까 그건 잘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보관실 운영비라는 것은 공보나 홍보 비용이 아니라 공보관실을 운영하는 데 쓰는 돈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물론 법원행정처 그 이제 이 소속되신 분 중에 공보관이랑 이런 그 홍보심의관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차장, 기획조정실장, 사법지원실장 이런 분들이 받아간 거는 쉽게 말해서 그냥 횡령 아닙니까? 횡령이라고까지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홍보심의관의 경우에도 아까 처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 법원장들이 받은 것이 무슨 횡령이나 국고 손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법원이 말하자면 그 공보실을 운영하기 위한 돈을 그냥 법원 행정처 직원들이 100만 원씩 나눠 가진 거 아닙니까? 이게 국고 손실이나 횡령이 아니면 뭡니까? 그 실제로 그 돈으로 달마다 공보 행위를 한 건 아니겠지만은 아니 공보 행위를 해도 안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보나 홍보 업무비가 아니라 공보실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중에는 운영비를 고정적으로 받는 것은 잘못이지만은 그 비용을 실제로 썼다면 횡령으로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기획조정실장이 그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사법정책실장이 받는 게 맞습니까? 그 공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어떤 게 공보냐 문제인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되풀이하는데요. 네. 법원 공보비 이런 명목으로 나온 예산을 여러분들이 나눠서 공보에 썼다면 정액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걸 필요할 때마다 공보 활동에 썼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은 공보 활동비가 아니라 공보실 운영비입니다. 말하자면. 공보 활동에 썼다 그러더라도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것은 실질이 월급으로 받아간 겁니다. 제가 옆에 그 실명을 해놨는데 그때 당시에 이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이름을 적어놓은 겁니다. 사실상 월급을 받아간 셈인데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썼다고 뭐 횡령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월급처럼 쓰지는 않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들을 가지고 말하자면 공보실 운영비를 가지고 당시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가지고 말하자면 상고법원에 대해서 홍보하고 그 일을 하는데 쓴 겁니다. 이것은 명백히 예산이 그 완전히 전용된 거 아닙니까? 그 감사원 지적도 그런 부분을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감사원에 만약 횡령 사실이 인정됐다면 당연히 고발을 했어야 되는데 그 고발은 하지 않고 그 부분을 지적만 하고 이렇게 끝낸 것은 횡령은 되지 않는다고 감사원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저분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도 있고 한데 뭐 저거를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은 하지 않았다고 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관련해서 예비금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예비금이 어떤 돈인지 알고 계시죠? 법원행정처는 2015년까지는 매년 5억 원, 2016년은 매년 6억 원의 예비금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예비금에 대해서도 나중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것이 있는데요. 예비금은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는 없었으나 집행 과정에서 신규 지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예산의 일정한 금액을 계상했으나 사정 변경으로 예산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15년을 보면 업무 추진 그러니까 그 전체 예비금 5억 원 중에 2억 5천만을 업무 추진비로 받았는데요. 이 2억 5천만 원에 1억 원은 상고법원 입법화 추진을 위한 각종 조사 그리고 1억 5천만 원은 상고법원 입법화 추진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 및 간담회에 사용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법원은 정말 예산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항목이건 뭐 절차건 상관없이 상고법원에 쏟아부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 자체적으로 좀 점검해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책임을 묻고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업무 추진비를 공용카드로 사용해서 사실상 누가 얼마나 업무 추진비를 어디다 썼는지 알 수 없게 했다고 제가 지적을 드렸더니 그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 좀 확인해서 예, 다음번 질문할 때 좀 답을 주시기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처장님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법원의 입장을 받았습니다. 실국장 등 대외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업무 수행자들의 구체적인 집행 내역이 공개되면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행하는 사법행정활동 등 대외 업무 수행이 곤란해질 수 있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못 보여준다는 건데요. 저는 이 입장에 동의하지 않고 또 법원이 국회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지금까지 판단한 그 결정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실망스러운 것은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 업무 추진비 카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행정처에서는 공용 카드를 번갈아 가면서 쓰기 때문에 자료 자체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관리를 하냐고 말을 했더니 처장님께서 안 그렇다고 하고 이 막판에 와서야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오늘 자료 공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법원에서 이런 모습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행정처 개선에 대해서 한두 가지 좀 궁금한 점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봤는데요. 법관 인사를 법관으로 구성된 법관 인사 운영위에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보다 후퇴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는 인사위원회가 판사님들 외에도 검사, 변호사, 교수, 심지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 포함되어 되는데요. 그는 인사위원회하고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하고 같은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그 인사의 상임위원이 따로 있고 인사위원회는 위원회로 따로 구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그 사법발전위원회에서는 법관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은 법관이 아닌 분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현재 인사위원회는 예. 그 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임용이라든지 그런 걸 판단한 기관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예. 여기 인사위원회는 매일 보직하는 행정처와 같은 그런 인사위원회, 인사 종갈 같은 이런 걸 대체하는 거고 그에 대해서 별도 인사위원회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성할 수 그 있겠습니다. 부분이 후퇴하지 않게 좀 해주시고요. 이 법원행정처장과 법원행정처장이 현재와 같이 대법관으로 되지 않으면 국회 출석은 법원행정 누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이 아닌 상태에서 아니, 국회에 와서 대답을 하시게 그렇- 되겠네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장으로 되어 있는 이상 다른 국가기관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 부분을 개혁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적극 관심을 갖고 국회에서도 도울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사법농단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드렸는데 제도 개선만 가지고는 정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존경하는 판사님들과 얘기를 많이 했는데 판사님들마저도 재판거래 의혹을 부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영장 기각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영장을 발부하고 법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주는 것만 가지고는 저는 절대 이 사태를 극복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사님들이 지금 과거의 법원행정처를 법원행정처가 아니라 법원예언처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진행될 재판의 상황을 만약에 예측한 거라면 너무나 똑같이 맞췄기 때문에 어떻게 서로 의사소통이 없이 이렇게 될 수 있었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고 지금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하고 있지만 판사님들마저도 부정할 수 없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 법원 내부에 정말 양심적인 고백이 있지 않으면 법원이 절대 이 사태를 못 헤쳐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원 스스로 잘못한 것을 드러내고 또 동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래야 넘어갈 수 있지 검찰이 수사하는데 영장 내주고 자료 주고 해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만약에 재판거래 같은 것이 백일화에 드러나면 저는 그 다음에는 우리 법원은 정말 망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은 법원 행정처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법원 구성원 모두에게 저도 정말 우리나라 대법원 그 법원에 대해서 무한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 출신으로서 진심으로 하소연드리는 말씀입니다. 과거 외부의 압력이 있을 때는 법원 구성원들이 원로서부터 젊은 판사님들까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내부의 압력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고 지식이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법원 내부의 양심 고백은 아직까지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 이 사태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예, 깊이 진행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